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김용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하얀 거품이 가득해서 깜짝 놀란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속 작은 콩팥, 신장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신호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장기 2개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2리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혈압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너무 묵묵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간이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다고 해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 신장은 그보다 더합니다. 신장 기능의 8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올해 67세이신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당뇨병을 15년 정도 앓고 계셨는데요. 혈당 관리를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은 드셨지만 식단 관리는 소홀했고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얼굴만 붓더니 나중엔 다리까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셔서 4시간씩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 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당뇨 관리를 열심히 했을 텐데요. 신장이 하는 3가지 중요한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수분 대사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신장이 필요한 만큼만 몸에 남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둘째, 혈압 조절입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노폐물 배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3가지 일이 모두 제대로 안 됩니다. 수분이 몸에 쌓여서 붓고 혈압이 높아지고 노폐물이 몸속에 쌓여서 독소가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본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손상시키는데 신장은 온통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신장 혈관도 망가지는 겁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신장의 역과 기능을 하는 사구체라는 부분이 손상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5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조절이 안 되니까 몸이 붓습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다리가 붓습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바로 안 올라오면 이건 심각한 부종입니다. 둘째, 고혈압이 더 심해집니다.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니까요. 셋째, 심장이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장과 심장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칼륨과 인 수치가 올라가는데 칼륨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단백뇨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이 단백질을 다시 흡수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망가져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세이신 이정호 할아버지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혈압을 20년 넘게 가지고 계셨는데 약을 먹다 말다 하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가면 약을 끊으시고 또 증상이 생기면 다시 드시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색깔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붉은빛이 돌고 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신장에서 출혈이 있었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투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염식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혈압약도 빠짐없이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약 먹는 게 귀찮다고 건너뛰었던 게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초기에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봤을 때 계란 흰자를 풀어놓은 것처럼 하얀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한참 있어도 없어지지 않으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은 생길 수 있지만 그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뇨는 거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변 색깔 변화입니다. 소변이 붉어지거나 갈색을 띠거나 탁해지면 신장에 출혈이나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직 신장 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은 식습관만 잘 개선해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한 식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오행의 색깔을 고루 먹으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건데 이게 현대 영양학으로 봐도 참 과학적입니다. 여러 색깔의 자연 식품을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검은색 음식이 좋습니다. 흑미, 검은콩, 검은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와 배를 추천합니다. 이 두 과일은 칼륨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적은 편이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펙틴은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몸속 나쁜 물질들을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으면 고기를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대신 두부, 달걀, 생선,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렌틸콩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신장의 부담도 적어서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함께 드세요. 딸기, 키위,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 번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올해 64세이신 최미경 할머니입니다. 최미경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드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좋지 않다는 걸 모르셨던 겁니다. 6개월 정도 드신 후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끊으시고 식단 조절을 시작했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최미경 할머니는 지금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먹었던 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을 조절해야 합니다.
통곡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나 잡곡밥을 드실 때는 백미와 1:1로 섞어서 지으세요. 채소도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드시거나 물에 담가서 칼륨을 일부 빼낸 후에 드세요. 칼륨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과일을 얇게 썰어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소량만 드세요. 과일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 토마토, 멜론, 키위 같은 과일은 칼륨 함량이 높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볶거나 졸이는 조리법은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높입니다. 대신 데치거나 찌는 방법으로 요리하세요. 나물을 만들 때도 무침보다는 데친 것을 그냥 드시는 게 낫습니다. 간장이나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이 올라가니까요. 네 번째 환자분은 올해 69세이신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가지고 계셨는데 약이 여러 개라서 먹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영양제도 함께 드셨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홍삼, 은행잎 추출물 등등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드셨죠? 그런데 이런 영양제들이 모두 신장을 통해 걸러지면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면 그 부담이 배가 됩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지금은 영양제를 모두 끊고 꼭 필요한 약만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프로틴 쉐이크, 고단백 음료 이런 것들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게 신장의 일인데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함부로 약이나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약과 영양제는 간과 신장을 거쳐서 대사됩니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면 그만큼 신장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드세요. 특히 진통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머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함부로 진통제를 드시지 마세요.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곧 신장 건강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관이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담배는 신장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담배만큼 몸에 나쁜 것도 없습니다. 식사 습관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폭식, 야식, 과식은 신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적당량 드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일을 해야 하는데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있으면 신장이 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드세요. 신장 건강을 위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신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장에 지방이 쌓이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 체중을 줄여 나가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산책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일부가 손상되어도 재생되지만 신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분이 진작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제발 늦지 않게 관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주와 금연,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 이것만 지켜도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세요.